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50만 명을 넘었고 동영상 누적 조회수는 7,500만 회에 달합니다. 세계 55개국에서 100여 회가 넘는 유료 강연회에는 26만 명 이상의 청중이 몰렸습니다. 올해 발간한 그의 두 번째 책, 오늘 소개할 책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누적 판매 부수 200만 부를 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입니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은 신화, 종교, 역사, 문학, 심리학, 과학 등 인생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거의 모든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사유에서 인생의 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인생의 비극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12가지 법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가지 법칙 중 첫 번째 법칙을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바닷가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닷가재 이야기가 도대체 인생 법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닷가재는 지구상에서 3억 5천만 년 넘게 살고 있는 생물입니다. 서열 구조는 인간과 유사합니다. 승자의 원칙에 따라 우두머리 바닷가재는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최고의 사냥터, 안전한 보금자리, 모든 암컷의 구애 등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패배한 바닷가재는 위축된 모습으로 움츠러듭니다. 인간사에도 마찬가지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상위 1%의 자산 총액이 하위 50%의 총액과 비슷합니다. 상위 85명의 부자가 하위 35억 명의 재산을 모두 합한 만큼 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뿐 아니라 음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소수의 음악인이 저작권료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모든 부분이 다 승자가 가져갑니다.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 바닷가재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집니다. 불안과 슬픔은 커집니다.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뒤로 물러납니다. 심리실험 참가자에게 얼굴 근육을 움직여 슬픈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심리 상태를 확인하면 그런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더 슬퍼졌다고 대답합니다. 반대로 행복한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심리 상태를 확인하면 그 과정에서 행복해졌다고 대답합니다. 감정은 대체로 몸으로 표현되고 그 표현 때문에 증폭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취하면 패배자로 취급당하고 허리를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면 그것에 맞게 대우합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밑바닥 위치에 있는데 자세만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몸만 아니라 정신도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받아들이며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피터슨은 말합니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되찾고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라, 인생의 제일 법칙이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위로와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삶은 고통이다 라는 진리를 환기시켜 줍니다. 법칙 12,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여기에서 그는 삶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에 따른 7살에 소아 류머티스 관절염에 걸렸습니다. 무려 37군데의 관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은 극심한 고통으로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딸 미카엘라는 진통제로 마약을 투여할 정도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딸의 투병 생활, 그것을 지켜본 아빠는 삶은 고통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되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련 앞에서 인생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피터스는 비관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면 그러잖아도 나쁜 상황이 최악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비극이 지옥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피터스는 우리에게 시간 단위를 짧게 끊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면 우선 내일만 생각하고 내일도 너무 걱정된다면 1시간만 생각하면 됩니다. 1시간도 생각할 수 없다면 10분, 5분, 1분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책은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에 목표를 두라고 합니다. 그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같이 조언합니다.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서구 사회 청년들이 그의 강연에 열광합니다. 모든 법칙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갈피마다 생겨나는 깨달음과 여운과 울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리뷰로 끝내기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다른 법칙의 내용들도 한 번 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로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